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의 21가지 법칙, 대략적으로 좀 생각이 납니까? 그게 2, 3개월 해도 적과전 종합위험은 풀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과전 위험에 대한 착가 감소 보험금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7점을 확보하자 하는 게 주제입니다. 그 다음 8점은 보너스로 3월달, 4월달 가면서 이해가 되네, 이해가 되면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더라도 시간을 한 20분 소요한다면 이게 푸는 것보다 안 푸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를 보면 시간 부족이라는 게 가장 많은 공통사항이에요. 문제 한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꺼번에 풀다 보니까 시간 때문에 2024년도 CP 시험에서도 많이 탈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트렌드도 말이 많으니까 문제는 좀 어렵지 않겠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하고요. 일단 경물 취지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확하게 과수원을 좀 떠올리면서 적가 중심으로 해서 전에는 어떤 위험이 있지 하는 두 가지 타입이 있더라. 그죠? 종합위험과 5종 한정이 있더라. 종합위험도 A 타입, B 타입 나누고 5종 한정을 C 타입으로 하자라고 한 것은 이게 두리뭉실 공부하는 것보다 탁탁 구분해서 하면 그 다음 문제가 딱 나오면 A 타입이다 이렇게 적었을 때는 그것은 종합위험이기 때문에 나중에 적가 후에 제일 먼저 5적이 나오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 5적이 나오게 되면 과실손해보험금에서 맥스 A의 첫 번째 선수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되는 것이 적가 전이나 후나 5종 한정을 가입했던 종합위험을 가입했던 적가 후가 되면 보장하는 재해는 몇 가지라고요? 최대 7가지다. 그 7가지 중에서 이제 태지지파 일소피해 이런 것이 낙가피함이 있다. 이것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암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 딱 나왔을 때 A 사고를 계산할 때 이상하다. 태풍이 왔는데 낙가 피해만 조사해. 그럼 착가 피해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풍이 왔어. 근데 낙가 피해만 조사한다. 낙가 피해 구성률만 평가사가 조사를 해요. 그럼 착가 피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학 후죠. 후. 수학 개시 후에. 네, 수학 개시 후에 태풍이 와서 낙가 조사만 했어. 그럴 경우에 착가 피해는 어떻게 구합니까? 네? 뭐가 없다고요? 과실손해보험금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과실손해보험금 구할 때. 지금 사과 얘기해, 사과밭. 사과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적과전 종합위험을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그 보상하는 재해가 뭐냐? 태풍일 때 보니까 낙가 피해만 조사를 했어. 착가 피해는 조사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네? 네. 그렇죠. 아니, 피해를 입어서 낙가 피해를 조사했다니까? 착과는 없어. 예. 착과, 그럴 경우가 있을까요? 태풍이 불었는데 낙가는 있고 착과 피해가 없을 수가 있을까? 가능해요? 불가능. 있어야죠, 당연히, 그죠? 그 착과 피해를 어떻게 구하냐고. 네, 알려줬을 건데.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피해가 있는데 낙과 피해만 조사했다. 태풍인데 착과 피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제 물음에 둘 중에 하나요. 자, 적과 후에 과실이 잘 자라고 있다가 태풍이 왔어. 그런데 평가사가 가서 낙과 피해만 조사했어. 착과 피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걸 갖다가 저는 안다니까. 얼마나 입었는지. 안 봐도. 그게 7%, 7%. 1.07. 전 모르겠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됐어. 지금 1.07이 땡7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자꾸 외우게 되면 자꾸 기억을 떠올리고 하는데 그 현상을 보라니까, 현상을. 사과밭이 있는데 태풍이 왔어. 근데 평가사가 와서 낙과 피해만 조사해요. 착과 피해 조사 안 해. 왜? 제가 통계라고 했잖아요. 통계가 있는 것은 몇 품목에서 표본 조사할 때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채취하고 난 뒤에 곱하기 표본 조사일 때는 불순물 0.93, 1 마이너스 0.07 기억나세요? 로스율 곱하기 함수율. 그렇게 해서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슬슬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적과전에 과실이 막 익어서 과실을 보고할 때 사고가 났는데 그 형태가 7가지의 담보를 하는데 그 7가지 담보를 대지지파 뭐 이거는 된고 낙하표만 있고 이렇게 암기하지 마시고 그 현상을 이해를 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다니까. 암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때 있나 하는 거 그 암기한 걸 떠올린단 말이야. 암기를 떠올리지 말라니까. 아니 태풍이 있는데 낙하피해 조사가 평가사가 문제에 그렇게 나와요. 낙하피해 구성률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100개를 조사했는데 30% 피해, 50% 피해, 100% 피해 정상 이렇게 쭉 100% 피해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착과 피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걸 갖다가 저는 안다니까. 여러분도 알아야 돼. 몇 프로? 낙과 피해의 7%예요. 그래서 착과 낙과 피해는 1.07을 곱해주면 딱 끝난다니까. 낙과 피해 구성률 곱하기 1.07을 해버리면 그것이 착과 낙과 피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과 후에 담보되는 게 총 7가지죠. 뭐죠? 태우, 집, 불나고, 지진, 플러스 가을 동상에 그 다음 일소피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금 봐요. 몰라도 착과 피해가 있고 낙과 피해가 있다라고만 판단만 할 수 있으면 외우지 않아야 된다니까. 태풍 착과 피해 낙과 피해 다 있겠죠. 우박 다 있죠. 그 다음에 집중호우 있습니다. 화재 불 났을 때 막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 위에 걸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진 막 흔들렸어? 예? 있죠. 제가 왜 우박은 이렇게 해놨느냐 하면 제가 설명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우박은 항상 어떤 지역에 우박이 내려오면 똑같이 올까요? 아니면 들쑥날쑥 크고 작고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봐도 우박이 이만한 게 있고 이만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훅 내리는데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박은 통계를 적용하기 힘들 것 같죠. 여러분이 봐도.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낙과 피해만 조사하면 착과 피해를 7%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암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우박일 경우에는 낙과 피해만 조사해서 착과 피해를 적용하기란 힘들잖아요. 그죠? 통계를 좀 힘들어. 그러니까 우박에서는 착과 피해도 있고 낙과 피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쫙 나오면 착과 피해 구성률 해서 100개 중에서 몇 개 피해 입었고 정상이 몇 개다. 낙과 피해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문제를 풀면 돼. 그죠? 그 다음에 태지지파가 발음하기 좋아. 태지지파.
하다 보니까 대지집화 이게 가장 발음하기 좋아서 저는 암기하지 않아도 그냥 현상 보면 알죠. 왜? 태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 그 부분은 착과 피해, 낙과 피해가 있지만 낙과 피해만 평가사 조사를 하더라. 왜? 착과 피해는 곱하기 1.9처럼 다 끝나버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 동상에는 약간 가을에 날씨가 쌀쌀해서 자꾸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가을 동상에는 낙과 피해가 없습니다. 착과 피해 구성 넣으면 오케이. 착과 피해만 계산하면 돼. 일소 피해. 이게 강렬하게 일소가 되면 이거는 낙과도 있고 착과도 있어. 근데 이거를 낙과 피해 구성하면서 착과 피해를 7% 해주느냐. 근데 일소는 이게 햇빛이 강렬함이 때에 따라서는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어. 그래서 통계를 정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일정 공치를 경물치지 관점에서 사물의 이치를 알려고 하면 들쑥날쑥한 건 아니다. 그죠? 우박과 그 다음에 일소는 아주 강렬할 때는 떨어지기도 하고 피해를 입지만 그것이 들쭉날쭉하게 통계에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내용을 요 7가지에서 알고만 있으면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팁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이제 페이지를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자, 보겠습니다. 낙과수 조사. 낙과수 조사는 무엇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어요? 왜 전수조사를 하죠? 나머지는 전부 다 표본조사인데 이게 특이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낙과수 조사는 무엇을 원칙으로 한다? 전수조사. 떨어지니까 전부 다 조사해야 돼. 왜? 위에 달린 착과 피해를 7% 해주는 게 그 7%가 만만치 않다는 거야. 10만 개의 7%는 몇 개입니까? 7,000개. 7,000개 곱하기 하나 5천이면 얼마입니까? 네? 3,500만 원이에요. 이게 한 50만 개 되는 농지 같으면 돈이 꽤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를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전수조사하는 품목이 몇 개 안 돼요. 전수조사하는 품목. 일단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벼, 콩, 팥. 그 다음에 벼단 말이에요. 벼 중에서 낙과 수를 전수조사한다. 중요합니다. 전수 어려운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합니다. 그죠? 시간이 대량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벼도 수량요소 조사해서 내 포기만 가지고 다 판단해버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거대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때 전수한다고 하면 농민들이 뭐 열받아 할 거예요. 왜? 이게 피해 농가가 엄청 많거든. 근데 전수조사 한다고 일일이 다 한번 수거해서 한번 해보세요. 엄청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 요하려고 할 것도 없고 전수 어려운 경우에는 가로놓게 나오면 표본조사를 실시해야 되겠죠. 그죠? 예. 조사 대상 주수의 낙과만 대상이다. 예. 100개. 항상 이상입니다.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표본 구간도 최소예요. 그 최소 표본 구간이에요. 그죠? 항상 최소기 때문에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한다. 예. 그 다음에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별표 3에 보면 나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별표 3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별표 3. 그 제가 표시를 하라 그랬죠. 이게 책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견출지를 붙여야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296페이지죠. 별표 3. 아닌데? 296. 그걸 296페이지 별표 3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나중에 공부를 할 거예요. 하는데 지금 좀 보놓으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면 이해하기 좋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이 나올 때는
그렇게 박스 내용을 줄 수가 있고 뭐 50% 피해, 80% 피해라는 말을 안 주고 박스에 있는 주요 내용을 써서 줄 수 있기 때문에 50% 피해, 80% 피해를 그걸로 알아맞춰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무가 이제 사과나무가 여러 개 있어. 태풍이 불었어. 그러면 개수가 이 나무에서 떨어지는지 저 나무에서 떨어지는지 헷갈릴 수 있겠죠. 그죠? 바람이 막 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무에서 떨어진 것이 여기로 올 수도 있고 내 거는 여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 그래서 내 나무의 수간, 나무 끝에서 끝에까지 해서 원, 한 나무가 있으면 둘레. 거기에 있는 거는 그놈 거예요. 그 나무 거야. 오든 가든 똑같은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수간 면적이라고 수간 면적. 나무 숫자를 쓰겠죠. 시간도 걸리네. 나무를 위에서 바라본다 해서 수간이에요. 볼간자 수간해서 요것이 수간 면적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전부 다 몇 개? 100개가 아주 좋아. 왜? 계산하기 좋잖아요. 몇 개 그러면 몇 프로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모는 대부분 100개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모든 문제에서 낙과 피해 구성률, 낙엽 인정 피해율, 이렇게 착과 피해 구성률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어려우냐? 이거는 산수예요, 산수. 손가락으로 해도 될 정도로 쉬운 거란 말이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자, 조사를 한다. 낙과 피해 구성률은 누가 조사하죠? 네, 평가사가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잘 보세요. 50% 피해, 80% 피해, 100% 피해, 떨어졌지만 정상인 게 또 있어. 이게 20개, 30개, 40개, 10개 이렇게 됐을 때 낙과 피해 구성률은 몇 프로일까요? 한번 계산해 보시죠. 그냥 아는 범위를 총동원해봐. 나중에 착과 피해든 낙엽률이든 또 계산 방법이 똑같아요. 그 원리만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이때 몇 프로 나오죠? 몇 프로죠? 뭐 이거 계산은 몇 프로입니까? 예? 몇 프로? 네? 74%, 74%. 이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뭐가 나오면 착과 피해 구성률, 낙과 피해 구성률, 낙엽 인정 피해율 다 계산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어렵다고. 쭉 꺼놓고 분모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전부 다잖아요. 전부 다. 전부 다는 여기서 시험 나오면 이제 병충해가 나오겠죠. 사과에서는 병충해 담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병충해 있는 품목을 계속 중간중간 하는 이유가 이 병충해를 갖다가 100개가 생겼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 있다 이 병충해는 뭘로 보죠? 정상으로 봐요. 정상. 보상 안 해주니까 정상이지. 그렇잖아요. 피해 입은 거 아니에요. 병충해는. 그것만 주의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다. 그러니까 병충해가 없는 걸로 해서 계산했으니까 분모가 딱 해보니까 100개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칠 때도 계산할 때도 10 플러스 20 플러스 30 플러스 40 플러스 10 이렇게 써도 됩니다. 불합격하실 분은.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눈으로 딱 계산해서 보면 웬만하면 100개야. 요거는 지금 통계가.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100개면 맞는 거예요. 최소 100개 이상이기 때문에 90개 내면 출제 오류야. 100개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항상
나오면 뭘로 한다? 이런 것은 계산하지도 말고 100개를 써도 된다 이거지. 그 다음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20개가 50% 피해를 입었고, 그죠? 30개가 80% 피해 입었고, 40개가 100% 피해 입었다 이거지. 요렇게 구해도 되고, 그죠? 자신 있는 분은 100분에 그냥 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2, 50, 20개가 50%니까 10개구나. 3, 8, 24. 40개.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적게 쓰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유리하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는 안 된다. 그죠? 20개 더하기 30개. 이 쓰는데 시간 안 걸릴 것 같아요. 내가 100개를 우리 알고 있으면 이게 뭐 감귤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시험 날 때 계산기 하라고 1980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것은 딱 적과점 분목은 100개가 기본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까지는 100개예요. 그래서 계산해서 빨리 100개라 쓰고 이것도 20개 곱하기 0.5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 바로바로 계산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틀리다고 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한번 구해볼까요? 과실 피해 구성률, 낙과 피해 구성률. 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프로죠? 이제 계산기 쫙 긋고 하면 직접 그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바로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면 몇 프로 나옵니까? 예? 그죠? 43분 나오죠? 예. 그러니까 과실은 50% 피해가 있고 80% 피해가 있고 100% 피해가 있구나. 그 피해율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별표처럼 50%형은 어떠한 경우에 50%를 적용한다 하면 그 말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별표 3, 296페이지인가요?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엽률 조사하는 것도 똑같아요. 방금 했던 그것만 기본이 되면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분모에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그 다음에 준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밭작물을 구할 때 피해가 80%형이다. 그러면 수확량을 구할 때는 그 무게 곱하기 0.2를 해줘야 된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건 지금 피해를 구하는 거잖아. 피해를 몇 프로 입지? 80% 피해니까 80% 피해 입은 건 몇 개? 달라요. 그러니까 밭작물이라는 건 수확량을 가지고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얼마나 줄었지 피해율을 할 때 그 수확량은 80% 피해를 입었으니까 수확량은 20%밖에 안 되잖아요. 농민들은 다 그러죠. 다 100% 피해를 해달라. 버리는 거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든 보험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거는 부분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주스를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는 그렇게 한다 보고 됩니다. 자, 낙엽률 조사는 어떤 품목이 하죠? 그렇죠. 우박 일소 피해는 제외한다. 이거 암기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이 단감 떫은 감에 이 잎이 단단할까요? 대충 바람 후 불면 떨어질까요?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박으로 해서 이게 떨어지느냐? 우박은 탁탁 치고 가기 때문에 구멍은 날지 몰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외하는 거예요. 일소도 마찬가지고. 일소 정도 가지고 떨어지지 않아요. 이 피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엽률 조사를 하지 않는 품목은 경우는 우박과 일소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암기를 하지 말고 이해를 해놔야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표본주를 정하고 표본주 정합니다. 5군데면 5군데. 누가 정하죠? 우리가. 그죠? 선정된 표본주에 리본을 묶습니다. 왜? 근거를 남게 되잖아. 몇 월 며칠 날 누가 했다. 그래서 그때는 동서남북 4곳의 결과지. 결과니까 과실이 맺히는 결과지. 그죠? 항상 하나 동서남북 골고루 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지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초 또 1년씩 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모지고 결과지고 이게 또 1년 지나면 결과모지가 되고 결과지고 이렇게 쭉쭉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과실이 열리는 것은 결과모지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결과지, 신초, 1년생, 가지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물을 이해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지. 네. 그리고 떨어진 잎을 세는 것이 아니고 떨어진 자국을 헤아립니다. 몇 개입니다. 1번주에서 달려있는 게 몇 개, 떨어진 자리 몇 개, 딱 하면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주가 5구간이면 하나, 둘, 셋, 넷, 5건이면 차겹수, 낙엽수라고 한 사람은 기록 준비를 합니다. 자, 불러보세요. 아무거나 불러보세요. 대충 그냥 차겹수 몇 개? 50개. 낙엽수 20개. 이렇게 60개, 15개, 70개, 25개, 80개, 19개, 20개, 19개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죠? 나무들. 그걸 그대로 가면 돼. 이때 이것이 낙엽률 조사를 했을 때 낙엽 인정 비율이 몇 프로예요? 낙엽 인정 비율은 쉽죠? 전부 다. 아니 나무에 달린 낙엽 이파리가 붙어 있든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표본주에서. 그러면 이게 전부 다를 여기다 하는 거죠. 그죠? 분해. 그 다음 낙엽 인정 비율을 구하면 이걸 개수만 들어오면 되겠죠. 분자에는. 모든 식은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전부 다 해서 구하는 게 뭐지? 낙엽률을 구하니까 차겹률을 구하라 하면 붙어 있는 걸 하면 되잖아요. 분자에는. 분모에는 전부 다. 분자에는 원하는 게 떨어진 낙엽률이냐 차겹률에 따라서 분자는 달라지겠죠. 그죠? 그렇게만 이해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암기를 해야 될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있더라. 단감은 역사적 인물 중에서 누가 좋아했다고요? 예, 유관순 누나가 좋아했으니까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계산하는 것은 반드시 암기를 하자. 그래서 사고 당시에 착과 가실수의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를 곱해서 감수 가실수로 산정합니다. 재밌죠? 이거 딱 보면 그 당시에 착과가 몇 개가 있다라고 계산을 해냅니다. 3만 개가 착과 과실수야. 이 피해를 얼마나 입었지? 그 과실, 단감, 떫은 감의 피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낙엽을 가지고 한다. 낙엽을 가지고. 그래서 착과 피해는 단감, 떫은 감은 뭘로 한다? 낙엽 인정 피해율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왜? 엽과비에 따라서 그 이파리가 중요한 품목이 바로 사과, 배가 아닌 단감, 떫은 감입니다. 그래서 감입차를 만드는 선조의 지혜가 있다 이거죠. 여기다가 이제 단감일 경우에는 2공식, 떫은 감일 경우는 2공식만 딱 대입을 하면 뭘 알 수 있다? 감수가실수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고가 한 번 난 거 나오고 한 2번 정도 나오면 딱 시험이 구성이 되겠죠.
한 5개 내라면 포기하는 게 낫지. 5개 사고를 언제 그 계산하냐고. 2, 30분 걸리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면 포기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죠? 내가 볼 때 사고는 간단하면서도 계산해낼 수 있는 이런 것. 하나 또는 2개 정도. 2개 정도 나오는 게 보편적이다 생각하고 3개 나오면 제일 뒤에 푸세요. 시간에 블랙홀에 빠집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 안을 가도 풀 수 있다고 해서 푼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단감은 외우는데 뭐로 외웠다고요? 1, 한번 떨어지면 4경을 한다. 일락사경. 단감. 그래서 1.0115.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 1.0115. 거기 하나 있네. 그 다음 1락. 낙염줄이네. 마이너스 4가 오고 있는 제일 뒤에 올 건데 0.00이 2개가 돼. 여기는 하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와다. 일락사경. 경과일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경과일수는 6월 1일부터 낙엽비의 발생일까지 경과된 일수는 주어질 거다. 그죠? 그 다음 떫은 가면 떫으니까 703 부대에 있던 영구가 떫으니까 쌍육을 하는 거죠. 쌍육을 하는 거예요. 쌍육. 0.966이. 네. 그렇게 보시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총 마무리 겸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뛰어넘을까 그러다가 그래도 지금은 천천히 워밍업 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자야지. 보험금 산정 방법 및 지급 기준. 그죠? 아시겠죠? 적과 이전에 무슨 보험금? 총 복습하는 게요. 착가감소 보험금. 적과 이외에는 과실손해보험금. 전부 다 그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진 생각을 천천히 정리하면 됩니다. 보험금 산정.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기준 수확량을 산정하는 게 중요하더라. 기준 수확량. 기준 수확량은 어떻게 하죠? 기준 수확량과 착가수는 같은 의미죠. 수에다가 과중만, 한 개의 과중만 곱하면 양이 나오잖아. 지금부터 이거는 완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적과 종료 전에 인정된 착가 감소 과실수가 없는 가수가 있다. 적과 종료 전에 적과 종료 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고가 없단 말이죠. 10만 개인 가수원인데 여기서 우리가 평가사 가서 적과 후 착가 조사를 했다면 적가 후 착가 조사를 해서 해보니까 7만 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평년 착가 수는 이 농지가 평년 착가 수가 10만 개라면 보험 가입할 때는 몇 개로 가입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10만 개를 해야 돼요. 일단은 100%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10만 개를 의무적으로 다른 품목들은 평년 수확량의 몇 프로에서 몇 프로가 가입이 가능하죠? 50에서 100% 가입이 가능한데 유일하게 저가전 품목은 100% 가입해. 한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사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암기할 게 아니고 저가 종료 이전에 인정된 착가 감소 과실수가 없다. 사고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어떡하지? 사고가 없었는데 7만 개밖에 안 달렸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이때는 적가 후 착가수를 기준 착가수로 한다. 기준이 뭐냐? 기준. 왜 기준이 필요하냐? 하면 자기 부담 감수량을 선정할 때 자기는 뭐 곱하기 뭐라고요? 자기 부담 감수량은 뭐 곱하기 뭡니까? 자기 부담 감수량은 뭐 곱하기 뭐죠? 예?
아니, 제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자기 부담 감수량은 뭐 곱하기 뭡니까? 아니, 자기 부담 감수량은 뭐 곱하기 뭐예요? 예? 네? 자기 부담 비율. 오케이, 나왔고. 곱하기. 예? 그래서 왜 어려운 데서 찾는, 등잔빛이 어떤 것 같은데, 이걸 자 곱하기 기라고 안 했어요? 자기 부담 비율 곱하기 기준 착가수. 아, 이제 좀 이해하시네. 아, 이제 질문하면 답변을 하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자기 부담 감수라고 하는 건 중요하더라. 왜? 한 번 자기 부담 감수량이 정해지면 죽을 때까지, 그것을 소진할 때까지 간다 했잖아요. 그것이 적과전에서 소진을 다 못했다면 2월 되잖아.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착가 감소량이 자기 부담 감소량을 초월했기 때문에, 초과했기 때문에 지급된 거기 때문에 과실손해보험금 할 때는 자기 부담 감소량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문제보다는 착가 감소량은 있는데 자기 부담 감소량이 더 클 경우는 2월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담 감소량은 뭐 곱하기 뭐라고요? 그렇죠. 자기니까 말 그대로 자기니까 자기야 자 곱하기 기다 말이에요. 자기 부담 비율 곱하기 기준 착가수. 그래서 기준 착가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의 그 상황을 보고 기준 착가수를 선정해야 되는데, 자, 이럴 경우 10만 개였는데 평균 착가수 가입을 그렇게 했어. 11만 개 나왔다. 그러면 보험금도 안 주고 이걸 기준으로 하면 좋겠죠. 보험료를 더 낼 일은 없어. 다만 보험료가 10만 원 기준으로, 왜? 적과점 품목은 다른 품목과 달라서 가입할 때 평년 착가수의 몇 프로? 100%를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게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지금까지 보면. 그러니까 다른 품목하고 다르잖아. 그러면 여기서 10만 개에 7만 개밖에 안 됐어. 없는 경우. 자, 그래서 적과 종료 전에 인정된 착가 감소 가실수가 없는 가수는 적가 후 착가수가 기준 착가수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종합위험에서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을 때 그때 기준 착가수를 정하는 방법은 적가 후 착가수 플러스 착가 감소 가실수 보상해 준 거, 그걸 가지고 해서 더해서 기준 착가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 그럴 경우에 우리는 보험료를 환급해 줍니다. 그래서 기준 착가수의 기준은 적가 후 착가수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서 암기하면 안 돼요. 지문을 읽고서 이런 경우는 적가 후 착가수가 기준 착가수가 되겠네 나오잖아. 그러니까 계산할 때도 자기 부담 비율만 알면 자기 부담 감수량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아는 거죠. 그죠? 다만 적가 후 착가조사 이후에 착가수가 적가 후 착가수보다 큰 경우에는 착가수를 기준 착가수로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적가 후에, 적가를 하고 난 뒤에 착가수 조사 이후에 착가수가 적가 후 착가수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착가수를 기준 착가수로 할 수 있다. 말이 좀 민망해. 그죠? 해야 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그죠? 이 말이죠. 11만 개가 되면 11만 개를 할 수 있다 해서 큰 차이가 없으면 보험료 더 추가로 안 받고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다. 이게 시험 내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10% 초과시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착가수를 기준 착가수를 할 수 있죠. 이거 기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적과 종료 전에
인정된 착화 감소 과실수가 있는 가수원. 이게 A 타입, B 타입, C 타입에서 제가 21가지 법칙을 설명한 거잖아. 자,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앞에 있는 거 설명 안 했어. 왜? 읽으면 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해하신 것 같아. 앞에 거는. 그죠? 그래서 인정된 착화 감소 과실수가 있는 가수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A 타입, B 타입, C 타입으로 기준 착가수를 구하는 것은 이미 21가지 법칙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자. 이지. 기준 수확량이니까. 그 다음 있는 경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적가후 착가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무조건 A 타입일 때도 적가후 착가수 먼저 하고 플러스 뭐라 그랬죠? 착가 감소 과실수. 이렇게 딱 그대로 많이 나오죠. 제가 말로 푸는 걸 이제 그대로 글로 나타나죠. 무조건 기준은 A 타입일 때 평년 착가수만큼 답은 똑같지만 항상 기준은 적가후 착가수 플러스 착가 감소 과실수.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어. B 타입일 때도 적가후 착가수 플러스 어떻게 하라? 나오죠? 기준 수확 양이니까 기준 착가수에다가 가입할 때 몇 그램? 450g 주면 그것이 기준 수확량이다. 가입 과중은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제한 한 개당 평균 무게를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400g, 450g. 한 가수원에 다수의 품종이 혼수의 경우가 있죠?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평균 가중이기 때문에. 평균 과실 무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지면 이때는 이 농지는 몇 g이다 해서 평균 과실이 정해집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감수량의 산정. 21가지 법칙에서 다 설명을 한 거지만 한 번은 볼 필요가 있겠죠. 쭉 여러분 읽으세요.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사고 발생할 때 피해 조사를 실시하며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착가 감소 과실수를 산출합니다. 당연하죠. 다만 우박으로 인한 착가 피해는 수확전의 착가를 분류하고 이에 과실 불이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를 적용해서 감수 과실을 별도로 산출한다. 적가 후 보상하는 제의로 발생하는 감수 과실에 합산한다. 이게 때문에 우박이 시험이 잘 나와요. 지금까지 나온 우박이 자주 나와. 왜? 우박 피해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착가 감소 보험금 구할 때 어떤 피해를 조사하죠? 우박으로 인했을 때는? 예? 그렇죠. 유가 타박률. 이게 좀 됩니다. 유가 타박률. 유가 타박률에서 지금 탁 피해 입은 거 했는데 그 중에서 유가 타박률이 쪼맨하거든. 포도만 한 그 사과 크기에서 단단하기 때문에 유가 타박률은 피해 입었다 안 입었다만 해서 하는데 이게 멍이 들어서 나중에 수확할 때 우박을 맞은 과수원하고 안 맞은 과수원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나죠. 그래서 수확할 때쯤 되면 우박 피해를 한 번 더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유심히 보세요. 그래서 많이 틀린다는 거예요. 적과 전에 우박 사고 있었는데 그것도 유가 타박률로 해서 일단 한번 해주고 수확 전에 먹는 걸 다시 조사해서 해줍니다. 그거는 시험 문제에 보면 고민하다가 풀다 보면 왜 우박이 또 나오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박은 나중에 작을 때는 몰랐지만 먹으로 해서 수확량의 감소를 가져온다. 잘 보세요. A타입일 때 기준 착가수는 어떻게 구하죠? 네? 그렇죠. 기준 착가수는 평착 마이너스 적착. 그게 기준 착가수입니까? 다시 한번. A타입일 때 A타입이 어떤 사고인지 알죠? 종합위험에 가입하고 자연재해가 있는 경우 A타입일 때 기준 착가수는
맞나요? 평착 마이너스 적착. 이게 기준착가수 맞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평착이 10만 개고 적가후 착가수가 7만 개인데 그러면 기준착가수는 이 농지는 몇 개예요? 아니, 요걸 보고 평착이 10만 개고 적가후 착가수가 7만 개 농지의 기준착가수는 A타입일 때 몇 개입니까? 예? 3만 개요? 그렇게 할까요? A타입의 기준착가수는 기준이 되죠, 기준. 10만 개죠? 평차가 똑같을 거 아니야. 10만 개인데 기준착가수는 10만 개라고 하는데 답은 맞는데 적가후 착가수 플러스 착가감소 과실수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지. 기준이 되는 기준착가수 기준착가수를 하는 이유는 자기부담 감수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착가수란 말이에요. 이 농지의 기준착가수 얼마지라고 했을 때 기준착가수는 A타입일 때 기준착가수는 적착 플러스 착가감소 과실수다. 맞습니까? 기준착가수니까 평가사 헤아린 적가후 착가수 가져와. 그리고 보상하는 인정된 착가감소 과실수를 더해줘야 기준착가수가 되잖아. 그죠? 평착에서 적착을 뺐다는 것은 기준착가수가 아니고 착가감소 과실수잖아. 줄은 거잖아, 줄은 거. 그거 기준착가수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야 이 문구가 해석이 된다면. 착가감소 과실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평착에서 적착을 빼는 것이 A타입일 때, 종합위험 자연재일 때 착가감소 과실수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평착에서 적착을 뺀 거잖아. 이것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해가 아직 안 되시는 분 솔직히 한번 손 들어봐요. 네. 어떻게 이해 잘 안 되세요? 자, 제가 묻는 말 한번 해보자. 자, 기준착가수라고 하는 것이 기준착가수. A타입일 때 기준착가수는 어떻게 구하죠? 아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A타입. 종합위험에 가입한 자연재해가 있는 농지의 기준착가수는 어떻게 구하죠? 네? 오케이. 적가후 착가수 플러스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얼만큼 중요하면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잖아. 왜? 개념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 착가수. 여러분이 봐도 기준 착가수 중요하죠. 이거는 극복을 해야 되겠죠. 이걸 타입별로 A타입, B타입, C타입밖에 없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기준을 뭘로 할 건데 그 기준 착가수는 왜 필요한데?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기준 착가수 뭐가 왜 필요하죠? 예? 뭐 때문에 그러죠 이거? 자기 부담 감수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자기 부담 감수량이 뭐죠? 자 곱하기 기단 말이야. 자는 자기 부담 비율, 기는 기준 수확량. 이렇게 정립이 돼야 돼. 그러면
기준 착가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왜? 이 농지가 착가감소 보험금을 받고 과실손해보험금 받을 때 한 번 정해진 기준 자기부담 감수량은 소진할 때까지 다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자기부담 감수량은. 그러니까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자는 아는 값이잖아. 자기부담 비율은 문제에서 주어지잖아. 그리고 농가에서 10% 가입했다 15% 우리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계약사항에서 그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준 수확량만 구하면 된다. 기준 수확량을 구하려고 하니까 기준 착가수만 구하면 곱하기 한 개당 평균 과중을 품종의 구분 없이 문제에 딱 주어진단 말이야. 한 개 과중은 450g, 500g. 그럼 다 해결됐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뭐예요? 기준 착가수만 알면 된다 이거지. 기준 착가수는 몇 가지 타입이 있다고요? 구하는데? 세 가지. A 타입, B 타입, C 타입이 있더라. 기준 착가수 중에서 저가후 착가수까지 사고가 없었다 이게. 그럴 경우에는 기준 착가수는 뭐가 됩니까? 저가후 착가수. 아니 사고가 없으니까 평착으로 평년 착가수의 100%를 가입하라며 했는데 사고도 없었어. 그럴 경우에 기준 착가수는 나온 저가후 착가수 7만 개가 기준 착가수 되는데 나머지 A, B, C 타입에 따라서 이제 기준 착가수는 방법이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는 A 타입, B 타입, C 타입으로 하자. A 타입은 종합위험에 가입해서 자연재해가 있는 과수원일 경우 기준 착가수는 뭐라고요? 예? 무조건 적가후 착가수, 적착 플러스 착가 감소 과실수. 착소 합의 착소. 맞습니까? A 타입일 때 기준 착가수는 적가후 착가수가 무조건 기준이 돼야 돼. 그래서 착가 감소 과실수만 더하면 이것이 곧 평년 착과량하고 똑같겠죠. 평년 착과수하고. A 타입일 때는 해보나 마나 이거는 가입할 때 당시에 평년 착과량과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는 구분해서 공부를 하자. 왜? B 타입, C 타입 때문에 의무적으로 적가후 착가수를 기준으로 해서 착가 감소 과실수를 더해주면 된다. B 타입일 때는. B 타입에는 적가후 착가수를 기준으로 하되 B 타입이면 C 타입이라기다. 플러스 민 착가 감소 과실수는 얼마나 줄었지에 속을 딱 펼쳐보니까 평착에서 적가후 착가수를 뺀 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숫자를 평년 착가수를 10만 개라고 하고 적가후 착가수 7만 개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적가후 착가수 마이너스 이렇게 해버리니까 맞아요? 플러스 그 적착을 빼니까 평착이 나오는 거지. 그거는 몰라도 그러니까 모든 기준 착가수는 우리가 헤아린 적가후 착가수를 기준으로 하는구나. 적가후 착가수. 적가후 착가수 기준하는데 사고가 없었다면 그 적가후 착가수가 기준 착가수가 되고 그 다음 착가 감소 과실수가 있다면 보상받았으니까 기준 착가수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기준 착가수가 선정할 때 가입할 때는 의무적으로 100% 가입을 했어. 그러게 딱 우리가 사고가 없었어. 그럴 경우는 그 적가후 착가수가 기준 착가수가 되더라. 기준 착가수 할 때는
뭐가 기준되느냐? 저가와 착가수가 기준이 되더라. 플러스 보험금 혜택을 받는 착가 감소 과실수를 더해주면 A타입에서 완벽하게 이해한 거다. 근데 B타입일 때는 저가와 착가수는 맞아. 플러스 착가 감소 과실수를 어떻게 구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요것의 착가 감소 과실수보다는 작아야 된다. 민. 착가 감소 과실수는 평착에서 적착을 뺀 거라는 이거와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해주면 된다. B타입일 때는 뭔 손해밖에 없다고요? 일부 피해일 경우에는 나무 피해밖에 없더라. 나무 피해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수 1.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C타입일 때는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한다고요?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몰라도 된다. 문제 주어지면 유가 타박률, 낙엽 인정 피해율, 나무 피해율. 나무 피해율도 좀 더 까다롭게 하자. 그래서 소, 절, 도, 범, 매, 유, 침.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 처음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한 세 번째 설명한 거예요. 그죠? 눈을 보면 처음 듣는 쪽으로 하지 마시고 세 번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걸로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줄 정도가 돼야 이제 정확히 안다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저 방금 했던 이 스토리를 남한테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설명해 줄 때 그때를 정확히 안다. 그러면 7점 확보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쉬었다가 강의 진행하겠습니다.